반갑습니다. 판을 읽는 남자 주식견입니다. 이란이랑 전쟁하는데 왜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뉴스만 보면 이란 전쟁이에요.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호르무즈가 열렸다 안 열렸다. 근데 진짜 핵심을 아무도 안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희망 고문 싹 다 빼고 이 전쟁의 진짜 구조를 벗겨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을 때린 게 아닙니다. 중국의 주유소를 닫은 겁니다. 놀라셨나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중국은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왜 때렸는지, 왜 맞고도 가만히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쟁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중국한테는 싸게 기름을 사던 주유소가 두 곳 있었어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하나는 이란이에요. 이 두 나라가 뭘 해줬냐면 달러 말고 위안화로 기름을 팔아줬습니다. 그것도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3달러에서 10달러까지 싸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거래가 없죠. 달러 안 써도 되고 싸게 사니까요. 근데 1월 3일에 미국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친 곳이에요. 중국으로 가던 베네수엘라 기름이 끊겼어요. 중국 해상 석유 수입의 3에서 4%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 중국이 뭘 했냐고요? 주권 침해를 규탄한다 말로만 했어요. 행동은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월 28일 이번엔 이란을 때렸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호르무즈는 사실상 통행이 멈췄어요. 이란 원유의 거의 90%가 중국 행이었거든요. 이게 끊기면서 중국 해상 수입의 13에서 14%가 추가로 날아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란까지 합치면 두 달 만에 중국이 싸게 사던 기름의 5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근데 중국은 또 뭘 했냐고요? 즉각 군사 작전을 중단하라 또 말로만 했어요. 정상회담 하나 취소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란만 노린 거였다면 왜 두 달 전에 베네수엘라부터 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는 취임 직후 사전 작업이라 치더라도 이란은 왜 하필 2월 28일이었느냐는 거예요. 2월 21일 기억하세요. 미국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날렸습니다. 6대 3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트럼프가 중국한테 겨누고 있던 핵심 무기가 한 방에 사라진 거예요. 관세라는 칼을 빼앗긴 겁니다. 걷어놨던 관세 1,600억 달러 넘게 돌려줘야 되고 급하게 꺼낸 임시 칼은 15% 상한에 150일이면 끝나요. 근데요, 칼을 빼앗긴 지 딱 8일 만에 새 칼을 뽑았습니다. 에너지라는 칼을요. 2월 20일 관세 사망, 2월 28일 이란 공습, 3월 31일 트럼프가 베이징에 갑니다. 에너지가 핵심 의제예요. 관세를 잃은 사람이 에너지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면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설계라면 역사상 가장 영악한 딜메이커죠.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관세 판결과 이란 공습이 8일 간격으로 붙었어요. 에너지가 이미 관세 대신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왜 맞고도 가만히 있느냐? 바보라서요? 약해서요? 아닙니다. 시진핑은 이걸 1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어요. 2025년에 중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전략 비축률을 미친 듯이 늘렸습니다. 하루에 90만 배럴씩 총 12억 배럴 넘게 석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양을 쌓아놨어요. 이건 불안해서 쌓은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칠 가능성은 2025년 내내 외교과에서 돌았거든요.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대비할 수 있었어요. 하루 90만 배럴이라는 속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작 전쟁이 터지자 포괄적 전략 파트너라고 부르던 이란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와요.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교역 규모가 합쳐봤자 370억 달러쯤 돼요. 근데 미국이랑 하는 장사는 수조 달러입니다.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나요. 이란을 위해서 트럼프 정상회담을 날린다? 그건 370억 달러를 지키려고 수조 달러짜리 관계를 깨는 거예요.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선택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규탄하고 뒤에서는 비추기 확인하고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전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각본을 공유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양쪽 다 같은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이란을 잃는 대가로 뭔가를 사려 하고 있어요. 그게 관세 완화인지 대만 문제에서의 시간 벌기인지 아니면 에너지 딜 자체인지는 3월 31일에 드러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전혀 다른 세 갈래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의 싼 기름 옵션이 좋아졌으니까 미국 에너지가 수혜입니다. 에너지로 보면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니까 미국 LNG가 유일한 대규모 대안이에요. 통상으로 보면 관세를 잃은 트럼프가 에너지를 새
카드로 바꿨으니까 에너지 딜이 정상회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3월 30일에 이 세 갈래가 하나로 모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LNG를 사겠다고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해 놨어요. 연간 4조 8천억 원 어치가 넘는 물량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이 매긴 보복 관세가 너무 높아서 직수입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유럽으로 우회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 관세벽이 치워지면요, 이 물량이 전부 중국으로 직행합니다. 계약은 이미 되어 있어요. 벽 하나만 치우면 됩니다. 그걸 치우러 트럼프가 베이징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 재편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타격받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중동 의존도가 90%거든요. 하나솔루션이 3월 6일에 하루 만에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뉴스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1일차 반응입니다. 호르무즈가 4주 이상 막혀 있으면 한국 정책 의제에 에너지 안보가 올라옵니다. 우리도 에너지 자립을 해야 한다. 그때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국가 정책이 됩니다. 원전, 재생 에너지, LNG, 터미널, 이 사이클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짜리예요. 저라면 지금 호르무즈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3월 31일 베이징을 봅니다. 거기서 에너지 딜이 나오면 그게 2026년 상반기 시장의 핵심 흐름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호르무즈가 열렸다 안 열렸다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른 걸 보고 계시죠? 이란이 아니라 중국의 주유소를 받고 관세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새 무기를 받고 호르무즈가 아니라 베이징이 진짜 분기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건 전쟁에 배팅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 시대가 끝나고 에너지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을 사는 겁니다. 3월 31일이 확인하거나 부정해요. 에너지 딜이 나오면 가속하세요. 정상회담이 밀리면 감속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실질 지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멈추세요. 호르무즈를 보지 마세요. 베이징을 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란 전쟁을 에너지와 통상의 구조로 풀어봤는데, 사실 이 구조를 실제 포트폴리오로 옮기려면 종목 조합과 비중 설계가 필요합니다. 3월 31일에 딜이 성사됐을 때 어떤 종목을 몇 % 비중으로 잡고, 지연됐을 때는 어디를 줄이고, 결렬됐을 때는 뭘 지키는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설계를 정리해놨습니다. 진짜 구조를 읽고 먼저 움직이고 싶은 분들께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관세라는 도구가 사라지자 에너지라는 도구로 같은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는 바뀌었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그 방향을 잇는 사람이 먼저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 앞에 서는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